교양 있어 보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쌓아야 할지 어렵고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십시오. 저희가 교양을 대신 훔쳐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쾌락과 유흥을 소개해주고 수준 높은 청취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코너는 범고래님의 맛집 아는 척하기입니다. 봉고래입니다. 여러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검증된 지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겪은 것도 있고 경험에 의한 그런 지식도 있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음식이 뭐 참고 자료로 하기 참고 자료 할 게 많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에 쓰기 위해서 책을 한 8권을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오늘 주제는 다들 무라카미 하루키의 양을 쫓는 모험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나온 것처럼 양고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거 양 먹으려고 좀 먹은 거예요? 왜 양을 왜? 아니에요. 왜 거기 하필 그 책 얘기를 들어서 그럼 양을 먹으려고 쫓나 걔가? 아니,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 소설에서 양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홋카이도 쪽 양 이야기 나오는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양고기는 아직까지는 많이는 친숙하지 않은 고기죠? 최근 들어서 양꼬치라든지 가게들 많이 생겼잖아요. 많이들 접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양고기가 고기의 왕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여러 군데서 발견이 돼요. 유목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기면서 닭이랑 생선도 사실 어느 생선인가에 따라서 좀 틀려지기 때문에 닭, 양 이 두 가지가 문화, 종교 별 제약 없이 제한이 여러 없는 것 군데에서 같아. 먹을 수 있어요. 특히나 기후 같은 것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들 요리하는 거 보면은 프랑스 가정식이다로 하면은 거의 다 닭 요리 써요. 네, 그것도 나름대로 문화 관련해서 이유가 어. 있어요. 닭은 뭐 대중적이니까 나중에 넘어가고 양고기가 닭보다 더 고기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닭은 날짐승이에요. 확실히 네발 짐승 고기로 했을 때 제약이 전혀 없는 고기는 양밖에 없어요. 사실. 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은 소랑 마찬가지로 무척 가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시면은 호주에서 도망친 양이 털이 이만큼 자라서 발견이 됐는데 털이 막 두텁하게 자라서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채로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은 털을 누군가가 대신 깎아주지 않으면은 그 털이 계속 자라요. 그냥 쌓이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럼 못 사는 애들이네. 자연적으로 못 살아요. 자연 상태에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네. 우리가 먹는 양은 대부분 생후 1년 미만의 램이에요. 램이라는 게 1년 미만인 거를 네, 램이고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더 들면 머튼이라고 하는 맞아. 네. 머튼이라고 되는 나이에 것도 따라서 있어. 조금 부르는 게 다른데 물론 양 이러면은 램이긴 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먹는 건 나이가 어린 양. 근데 닭도 그렇고 보통 어린애를 먹잖아요. 잔인해. 인간이 그렇죠. 근데 양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풀을 먹잖아요. 예. 풀을 먹으면 그 풀 먹으면서 소화하는 과정에 화학적 물질이 나오는데 그 화학적 물질이 누린내를 유발시켜요. 그 특유의 양고기 네, 냄새. 특유의 양의 누린내.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특유의 누린내를 가진 화학적 물질이 살에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죠. 고기도 왜? 질겨지고 이렇죠. 네, 소도 고기도 그렇잖아요. 질겨지고 풀을 섭취하면서 생긴다 보니까 미국산은 여기 풀보다는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가둬서 좀 더 미국에서는 다르게 키우거든요. 사료를 먹이거나. 그것 때문에 미국산 양들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좀 더 늦게 도축이 되죠. 근데 뉴질랜드는 방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풀을 먹고 자라는 애들이라 조금 더 빨리 체내에 화학적 물질이 쌓이기 전에 도축을 하는 편입니다. 유목민족들이 이 양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얘네들이 양이 못 먹는 풀이 별로 없어요. 어지간한 풀들은 다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좋네요. 길거리에 있는 풀 같은 네, 걸 그냥 잡풀을 다 먹을 수 있는 유목민들한테 이제 데리고 다니기 편했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냥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 떨어지면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딱히 뭐 잔디밭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잡초 많으신 분은 개 대신 키우는 것도 괜찮겠네요. 나쁘지 않아요. 잡초도 먹는 거예요, 진짜. 잡초를 그럼? 다 먹어요.
이제 때로 키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친환경적인 거 한다고 풀을 베어야 될 때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양이랑 풀어놓고. 염소를 풀어놓고 해봤대요.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다 먹는 것까진 좋은데 배설물? 네 아, 배설물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왜 배설물에 냄새가 나나? 왜 치우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 냄새가 나죠. 동물인데 당연히 냄새가 나죠. 아니 뭐 다른 동물보다 특별히 심하다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 아니고요? 너는 그래서 배설물도 배설물이지만 얘네들이 뛰어다니잖아요. 담도 넘고 다른 데 가서 또 풀을 뜯고 하니까 통제가 안 돼서 한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안 한다고. 양이 혹시 온순하지 않죠? 순한 편은 아니고 고집이 세요. 그렇구나. 먹어야 되는데 성격까지 알아야 됩니까? 성격 알면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양고기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소고기 중간쯤 색깔을 지니고 있어요. 게다가 섬유 조직이 좀 짜잘하거든요. 크지가 않아요. 소화하기 편한. 섬유 조직이 작으면 작을수록 소화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얘 보양식 같은 경우로 많이 쓰여지고 실제로도 환자한테 좋은 음식입니다. 네, 각 나라별로 양고기 요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보자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의외로 영국에서 요리가 많이 발달했어요. 말도 안 돼. 네, 이건 영국 말도 안 돼. 제일 맛없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모라든지 이렇게 기르기 편해서 양을 많이 키웠으니까 근데 왜 걔는 피시앤칩스만 먹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은 사실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아. 예, 고기는 2차적인 거. 1차적인 것은 옷 때문에? 털 받고 하는 거고 2차적으로 이제 죽고 난 다음 고기죠. 영국에서 요리가 많이 발달됐는데 발달되었다는 거랑 맛있다라는 거랑 그렇죠. 차원이 다르니까 종류는 많지만 맛은 없다. 종류도 많은 건 잘 모르겠네요.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발달이 됐다는 거 의미죠. 그냥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흔한 재료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미식 재료는 많이 사랑받았어요. 특히나 어린 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양을 많이 바쳐요. 양을 바치다 보니까 그 파생적으로 산재물을 바치고 난 다음 남는 걸로 요리를 하고 특히나 어린 양을 바치니까 어린 양의 산재물로 바치고 난 다음 그 먹는 거 요리들이고요.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대 프랑스에서는 머튼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냄새 나는 것도 하나의 풍미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걸 숙성시켜서 먹는 그런 요리도 있답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죠. 이슬람이랑 그 유대인 문화권에서 걔네들은 항상 이제 옮겨다니면서 살았으니까 코란이랑 성서에 따라서 고기를 가려 먹어요. 얘네들은 법이 아니 그 이슬람은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유대인 애들을 제가 유대인 그 동네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너무 많아요. 그것도 심지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재밌었겠다. 미쳐요. 왜? 랍비가 가끔씩 와서 점검을 하는데 유제품은 또 어디에 두면 안 되고 뭐 다른 거는 어디에 두면 안 되고 뭐랑 섞으면 안 되고 고기뿐만 아니라 젖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는 어디 뭐 룰이 많아요. 우유는 코란에 다 적혀 있어요? 유대인 경전에 다 적혀져 있대요. 진짜?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그 랍비가 와서 체크를 해요. 그거 만약에 어긋나면은 그 음식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럼 저 주시면 되는데. 쓰레기통. 네, 그렇게 가려먹는 고기를 가려먹는 문화권인데 양고기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먹어요. 왜냐하면 그 룰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고기여야 되고 그리고 발굽이 갈라져 있으면 안 되고 발굽이 갈라져 있는 고기 대표적인 게 돼지예요. 사람은 발굽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지? 깜짝 놀랐어. 한니발 박사님이신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발굽이 갈라져 있다는 거. 돼지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 계열도 같은. 하여간 그렇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고기는 섭취를 못하니까 양을 주로 섭취하게 되죠. 돼지고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원래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위생적으로 별로 안 좋았다라든지 아니면은 고기가 빨리 상한다 등등 있는데 최근 제가 읽은 가장 최근에 나온 고기에 대한 책인데 멋지다. 고기에 대한 책. 고기에 대한 그 책 읽으면서 스테이크 써실 것 같아. 그런 책인데 거기서는 확실하게 알려지지가 않았대요.
뭐 위생적 비위생적이다 뭐 빨리 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고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뭐 기생충이라고도 하는데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딱히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네. 원래 그 저도 정확히 아는데 마샬 맥란 그분이 쓰신 뭐 문화 그분 유명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분 쓰신 거에 의하면 문화적 환경적 요인이 네. 그게 보통 생각하던 거잖아요. 돼지는 네. 뭐 이슬람에 더워서 거기 네, 살면 맞아요. 힘들어서 안 먹게 됐고 뭐 소는 인도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의외로 그게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돼지고기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되게 키우기가 어려운 동물이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동물이어가지고 사치스러운 동물이라고 여겼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그러면은 아닌 거네요. 물론 책에서 말하기를 사실 그런 거 따지더라고도 굳이 안 먹는 이유는 굳이 안 먹는 이유는 그냥 종교적인 이유 외에는 잘 설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또 못 먹는 것일수록 왜 부자들은 더 먹으려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안 먹은 걸 보면 그렇죠. 좀 애매하긴 하네요. 문화네 문화. 문화예요. 음. 그리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은 고기를 도축하게 되면 피랑 내장을 안 먹어요. 그거 맛있는데. 안에 있는 걸 그 도축할 때도 피를 완전히 빼야 돼요. 무슬림들이. 네, 무슬림들은 그 내장을 완전히 안 먹기 때문에 순대 같은 것도 우리는 먹지만은 걔네들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도축도 마찬가지로 할발 인증을 받은 고기를 팔아도 할발 인증을 받은 고기만 팔 수 있기 때문에 할발 인증이 뭐예요? 그거를 법률에 맞춰서 종교적인 법률에 맞춰서 죽였다라는 인증서가 있어요. 요새는 그리고- 딱 공장에서 해서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걸 법대로 했는지 네, 그 과정 지켰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걸 확인해 받아야 되니까 그 확인 받는 것도 인증을 받은 도축자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고기 산업이 발달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무슬림 도축업자를 직접 고용해서 쓰고 있어요.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요. 전문 사람. 인증을 받은 사람. 할발 인증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를. 그게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보통 정육점에서 고기를 못 사 먹어요. 물론 뭐 종교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이슬람권에서는 또 술을 안 마시죠. 그렇죠. 네. 네,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양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뭐 약꼬치 먹을 때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먹지만 거기 얘네들은 식당 안 마십니까? 그렇죠. 식당 먹죠. 마시지만은 얘네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먹는 것이 바카차. 맞아, 바카차 많이 마시더라 진짜. 바카가 되게 좋은 게 아까 유목민이라고 했죠. 유목민이면은 농경지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사는 곳이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바카는 엄청 잘 자라요. 민트는 진짜 그냥 이렇게 던져만 놔도 풀을 이렇게 뽑잖아요. 먹고 잡초처럼 이렇게 던져만 놔도 얘네들 자라요. 뿌리 내리고 엄청 잘 자라요. 그리고 거기에 양은 그거 다 뜯어 먹고 아무거나 또 다 뜯어 먹고 좋은 세트네. 담배 피우는 분들이면 알죠. 맨솔. 음. 맨솔 성분이 바카에 있어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살균 효과도 하거든요. 입이 싸한 그 느낌. 네, 싸한 거 살균 효과를 하기 때문에 고기 보관 문화가 많이 발달 안 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거 마심으로써 살균 효과 아니면 뭐 배탈 나는 거 그런 것도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이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큐민이라고. 큐민이 뭐지? 쯔란.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하시면 알 거예요. 향신료인데 약간 네. 구린내 나는 향신료. 있어. 암내 나는 아. 향신료. 뭔지 우리나라에 구분이 안 돼. 없는 것 같던데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양고기 먹으러 가면 있잖아요. 양고기 먹으러 가면은 딱 냄새 맡아보면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냄새. 식당마다 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저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있긴 해요. 약꼬치 먹는 그 가루에 섞여져 있는 네, 건가요? 향신료. 네. 그 향신료인데 큐민이 원산지가 이집트예요. 꽤 멀리서 왔어요. 이집트? 네, 원래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미라 만들 때 이걸 썼거든요. 아. 보존을 시켜주고 방부제 역할? 방부제 역할. 네, 방부제 역할을 하고 가장 좋은 점이 이 큐민이는 냄새는 좀 그런데 얘가 식욕 증진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 향신료가 몸속에 들어갔을 때 반응을 보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 위 벽을 자극시켜서 식욕을 막 돋구는 돋구는 거예요. 약간 소화도 돋고. 약간 올리브 같다. 그래서 왜 양꼬치 보통 20개 먹었는데 계속 들어가 있어. 어쩐지. 이것들이 존나 상업술이었네. 그리고 양이랑 많이 먹는 게 고수.
고수. 고수 맛있어. 고수 싫어하는 고수 분들도 납니다. 많아요. 그러게요. 고수 싫어하는 분 어. 많더라고요. 그게 또 신기한 게 고수도 지역에 따라서 쓰는 부위가 차이가 나거든요. 아시아권에서 잎이랑 줄기를 먹는데 얘네들은 유럽에서는 열매를 써요. 맞아. 열매. 열매는 열매 어떻게 생겼네요? 열매 약간 그 후추 모양 아니에요? 제가 어. 알기로는 그 되게 동글동글한 후추 모양으로 생겼는데. 대부분 백후추? 향신료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잎이랑 음. 열매랑 맛이 아예 다를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잎이랑 열매 맛 다르잖아요. 사과가 잎이랑 사과랑 맛이 다르잖아요. 향은 비슷하죠. 그런가요? 향신료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로. 양 이야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몽골 문화권이거든요. 제가 사실 큐시트를 쓰면서 PD님이 뭐라 했어요. 몽골 이야기 너무 많다고. 아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몽골 우리랑 제일 가까우면서 양고기 이야기하기에 그치. 적절한 진짜 많이 곳이 먹더라. 몽골이거든요.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인데. 원래 중국에서는 양고기를 안 먹었어요. 얘네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농경 문화권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권에서는 가축을 키울 때 가장 큰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걸 먹어야 돼요. 안 겹쳐야 되니까. 안 겹쳐야 되는. 그리고 농경 문화권 사람들이 봤을 때 양은 사실 되게 게을러요. 하는 게 없잖아요. 소는 키우면서 일을 할수 밭을 있지. 갈고 돼지는 그리고 때로 안 기르고 근데 양은 때로 기르면서 손도 가고 풀도 아무거나 다 뜯어먹고 골 아프죠. 그리고 큰 지역이 아니면 또 못 기르고 우리나라는 막 평원 이런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양을 기르던 유목 민족이 누구냐? 몽골인이에요. 흉노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그치 흉노족이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흉노 이러면은 막 맨날 쳐들어오고 뭐 그런 애들이에요. 성격 나쁘고 성격 사납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가축을 많이 길러요. 양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고립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자기네들 불황만 있는 경우에 양 같은 경우는 내가 못이 필요해. 그럼 양은 털을 깎아서 뭐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텐트를 만들거나 뭘 할 수 있고 소 같은 경우는 젖을 주고 양도 마찬가지로 젖을 주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하는 가축을 잘 안 길러요. 그리고 얘네들이 기를 때 양을 이렇게 기르는데 재밌는 게 양이랑 염소를 꼭 같이 길러요. 왜요? 양이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렇게 생겼어 애들이. 고집스럽고 막 안 움직이고 그런데 염소랑 같이 기르면은 염소가 이렇게 좀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양이랑 염소가 있는 이 큰 무리에서 가장 리더는 수점소예요. 수염소가 앞장서면은 그 뒤를 양이 뭐야 이러면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기른다고 해요. 그냥 아무나 따라가는 애들인가요, 걔네는? 뭔가 앞서서 뭔가 따라가면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양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염소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일부러 기른다고 하네요. 일종의 양치기 역할을 하는. 네, 양치기 역할. 몽골 문화에서 보면은 양이 되게 많은 걸 해요. 양전, 양모 그리고 모르는 뭐 옷감, 텐트 도축하면은 고기 먹죠. 그리고 뼈도 심지어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동물이 다 그렇게 이용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소를 가령 키우면 네, 그렇죠. 내장도 먹고 꼬리도 곰탕해 먹고 버릴 게 없지. 네, 버릴 게 없죠. 약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소처럼 양을 거의 뼈까지 다 이용해 먹고. 아이고 저런. 또 특이했던 게 몽골은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해서 애가 태어나면 양고기랑 뼈를 삶은 물을 우리나라 곰탕? 산모들한테 미역국 먹이듯이 산모들에게 양고기와 뼈를 삶은 물을 먹여요. 근데 특이했던 것은 이 물에 애를 씻기기도 해요. 아 진짜? 그럼 애 번들거릴 텐데. 뭔가 세례 같은 거 같네요. 약간 세례 같은 느낌이죠. 농경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게 되죠. 곡식을 못 기르니까. 농경 안 하는 게 그럼 더 좋네요. 고기 많이 먹고. 이분 나중에 비타민 모자라서 쓰러지실 것 같은데. 몽골 속담 중에서 되게 특이한 게 고기는 사람을 위해서, 잎사귀는 동물을 위해서. 몽골 속담 중에서? 네. 그래서 몽골 요즘 세대들은 야채 먹고 이러니까 9세대들이 저렇게 야채만 먹어서는 안 되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고기를 안 먹어요 하면서 걱정하는 세대들도 있다고 하네요. 좋네요. 좋은 고기. 곳이네. 몽골 민족이 그렇게 원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 덕분에 중국에서도 양고기를 먹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송명 있었지만 또 청나라가 있었어요. 청 역시도 유목민이 세운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렇게 사절단을 계속 중국 쪽에 보냈죠. 보냈을 때 청나라 때는 사절단이 가서 북경을 방문하면은 얘네들이 황제가 2, 3일마다 몽골 양을 한 마리씩 줬대요. 오. 나름대로 이렇게 좀 베푸는 그런 소 한 마리 잡아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리 이야기, 양고기 그러게. 양 이야기를 요리 계속 프로그램이었다는 거 깜빡했어. 네, 요리 프로그램 양고기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또 몽골식 이야기네. 몽골식 만두 부즈라고 하죠. 맛있어요. 네. 똑같이 만두처럼 생겼어요. 한 근데 만두피가 번도 안 좀 먹어본 두꺼워요. 것 같아요. 만두피가 좀 두꺼운 것 어. 같아. 우리나라에도 파나요? 몽골 음식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맛있지가 않기 때문에 맛있는 건 아니에요, 몽골 음식이. 네. 되게 기름지고 어.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초원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름지고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기름져. 한 투박한 음식 같은. 네. 부즈는 주로 명절에 만들어 먹었거든요. 양고기로 속을 채운 만두를 물에 데쳐서 먹는 것이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물이 귀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물로 요리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귀한 거예요. 고기 먹을 때도 물에 데쳐서 먹는 게 귀한 거예요. 구워서 먹는 거는 뭐 그냥 그건데 물에서 데쳐 먹는다 아니면 물로 요리한 수프라든지 그런 건 오히려 귀한 음식. 그렇게 부즈를 명절에 만들어 먹고 그리고 초원이다 보니까 불 사용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물도 없다고 했으니 전통 음식 중에 허르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이거 먹어봤어요. 발음 뭐라고요? 허르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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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르헉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 먹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 정말 비추야. 이거는 정말 그래요? 네. 음식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먹을 수 있나 궁금해가지고.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음식 프로그램이지만 어지간한 건 제가 맛있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거는 몽골에 가셔서도 이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비추드리고 진짜. 싶어요. 어떤 식으로 조리되는 음식이냐면 일단 돌을 달궈요. 불에다가 이제 돌을 넣어서 달군 다음 그 돌을 가지고 방식은 괜찮은데? 에? 방식은 괜찮은데? 네, 흥미가 끄는데? 속을 비운 고기 안에 넣거나 아니면은 솥에 고기와 함께 같이 넣어서 요리를 해요. 왜냐하면 달군 돌은 열을 빨리 빼앗기지가 않기 때문에 불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느리게 익긴 하겠지만 좀 더 안전하게 다른 불 사용도 안 하고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원시적인 요리법이에요. 실제로 옛날 원시 시대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돌을 뜨겁게 한 다음에 그 돌로 익히는 거예요. 익힌다는 네. 빨리 돌을 달군 다음에 돌이 식는 게 좀 느리잖아요. 돌솥처럼 우리나라. 네. 느긋하게 열이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양고기를 익히는 요리인데 이게 처음에 제가 여기 코너 소개할 때 양을 쫓는 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소설가이신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몽골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서 자기 친구랑 여행 가서 전통 음식이라고 하면서 먹었는데 이 허르헉만큼은 자기가 정말 못 먹겠다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허르헉이 몽골 홈페이지나 관광청에 가면은 전통 음식으로 꼭 먹어봐야 될 음식이라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 진짜 김치 무책임해. 수준이군요. 김치 수준이면 낮죠. 아니야, 거의 이건 홍어 진짜. 수준으로. 그 정도로. 진짜 네. 심해요. 근데 그 귀한 손님이 온다 하면은 이거를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몽골에서. 자기들이 먹기 맛있겠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뭐 돈백이라든지 홍어라든지 맛있어요. 문화 차이겠죠. 틀린 건 아닙니다. 걔도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렇게 맛이 없다니까. 전 추천하고 싶지 않아. 아니 굳이 좋은 경험들이 많은데 맛있는 음식들 많은데 굳이 이걸로?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먹고. 그래서 그 몽골 사람들한테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별미네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긴 했거든요. 맛있어요. 네, 별미예요. 그랬는데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외국인이 와서 먹어보고 독특하다고 얘기하면 맛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좋게 말하는 거. 이게 그냥 짜기만 하고 그런가요? 네? 짜고 느끼하기만 한 건가요? 맛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맛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어가지고 근데 특히 냄새가 제가 냄새에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냄새 때문에 확 이게 약간 역하더라고. 양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양고기 냄새가 아니라 약간 그런 그 고기 누린내랑 그런 게 다 섞여가지고 향신료를 안 하나 보네.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갔어요. 네. 제주도를 가서 말고기를
먹으러 갔거든요. 음. 말고기 먹으러 간 곳에서 말 내장을 삶은 요리가 나왔어요. 아. 세상에 고기 밥 먹다가 헛구역질이라는 점 처음이었어요. 아, 초식 동물이 또 냄새가 많이 나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상상 이상의 냄새예요. 그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맛도 잘 모르겠고 냄새가 워낙 심하니까 맛이라기보다는 냄새가 심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코를 때리는 냄새였군요. 저희 다이어트 방송이었네요. 다 먹지 말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 아유 다른 거 지금 소개할 아, 거는 예. 먹을 만한 것도 나와요. 예, 그럼 다음 요리. 네, 다들 샤브샤브가 몽골에서 처음 생기게 된 거 아시나요? 전 그거 몰랐어요. 전 중국 몰랐습니다. 요리인 줄 알았어요. 중국 중국에서 요리긴 해요. 생긴 예. 근데 원나라에서 처음 생겼어요. 음. 그게 처음 다들 역사책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네. 쿠빌라이 칸. 어. 쿠빌라이 칸이 원정을 되게 많이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이웃 나라에 이렇게 갔는데 쿠빌라이 칸이 원정 나갔을 때 갑자기 먹고 싶은 몽골 요리가 있었어요. 그 몽골 요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몽골 요리가 어떤 요리냐면 양고기를 듬성듬성 이렇게 큼지막큼지막하게 잘라서 솥에다 넣은 후 물이랑 같이 푹 익히는 그냥 수프예요. 다른 야채 좀 넣고 그게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요리사한테. 근데 요리사는 요리사 나름대로 걱정이 된 거죠. 쿠빌라이 칸이 성격이 더러워요. 막 성격 급하고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건 또 오랜 시간을 익혀야 되는 음식이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은 이 음식도 만들고 내 목숨도 살리고 할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만든 게 오래 익히는 시간이 그 두꺼운 고기 때문이면은 그냥 고기를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데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샤브샤브입니다. 이 샤브샤브를 그 중국에서는 산양로우라고 하는데 원래는 원나라 궁중에서만 먹었어요. 근데 걔네가 아까 왜 물을 아껴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한테 물을 쓰는 거니까 되게 고급 당연하죠. 예. 음식이겠네요. 그 쓴 물도 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원나라 궁정에서 먹던 음식이 나중에 요리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대중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샤브샤브 원조 요리집이 아직까지 예,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왔다고 착각하시는 요리가 징기스칸 요리가 있어요. 칭기스칸은 그럼 어디서 온 요리인가요? 징기스칸은 원래 일본 요리예요. 아 그래요? 아 네. 진짜? 예, 뜬금없네요. 파리바게뜨도 한국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징기스칸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고 실제로 원조집도 일본 홋카이도에 있고 징기스칸은 어떤 요리예요? 그걸 설명 안 했네. 징기스칸 요리는 어떤 요리냐면 철판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철판 위에 우리 보면 소고기 먹으러 가면 고기 돌솥 철판? 예.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솥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솥처럼 생긴 무쇠판이 있어요. 무쇠판 위에 야채랑 파, 뭐 양파 이런 거랑 그리고 양고기를 올려서 익혀 먹는 건데 그 판을 달궈서. 네, 판을 달궈서 먹는 요리인데 이름이 징기스칸 요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중국 음식 아닙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졌고요. 유래를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유래지만은 원래 일본인들이 만주에서 먹다가 그 만주에서 먹던 음식을 들고 와서 만주에서 먹었으니까 징기스칸 이름을 붙였겠죠. 그리고 홋카이도로 들고 와서 홋카이도가 일본에서 양을 길렀어요. 양 기른 이유도 러일 전쟁 때문에 원래는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양을 안 기르던 문화권이었는데 러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추우니까 양을 홋카이도에서 기르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까 양고기를 소비할 만한 게 생긴 거죠. 여러 가지가 접합되어서 그곳에 그 징기스칸 요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원조는 일본입니다. 거기도 어쨌든 양고기 들어가는 거죠. 징기스칸에도. 네, 양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냥. 맛있을 것 같네요. 이것도 소스가 중요해요. 찍어 먹는 소스가. 네. 그러면은 이제 몽골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몽골에서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저는 몽골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몇 년 사신 것처럼 얘기했잖아. 뭐 누굴 만났는데 어쩌고 그 사람들 먹는 게 이해가 안 됐다면 좀 몽골에서 살진 않았고 약간 몽골 이야기를 같이 사시는 분이 몽골 사람 아니 그것도 왜 아니고 이러시는지.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양꼬치 들어오기 전에 양고기를 먹은 게 별로 없죠. 예. 양꼬치 먹기 전에 뭐 양고기 드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해준 양고기 요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외국 나갔을 때 아니면 먹어본 적 그렇죠. 없는 것 외국에서 같아요. 저는 처음에 19살 때 네. 그때 공부하러 나갔을 때 그때 그 소풍 갔었을 때 양고기 삶아서 같이 먹었었어요.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해줘가지고 저는 그때 첫
기억이었는데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처음에 맛있었어요. 네, 너무 부드럽고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양고기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그래서 저 양고기 처음 먹었을 때 네. 저도 냄새에 좀 민감하거든요. 네. 저는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냄새 때문에 먹었을 때 눈 있네 이런 거 별로 좋지는 근데 않았어요. 아마 그때 그 교수님이 그때 그 학교 교수님이 양고기 전문가였어요. 거의 양고기 요리로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냥 취미로 요리를 잘하시던 남자 교수님이었는데 네. 그 교수님이 진짜 그 소 사고 그런 거 다 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린 양을 거기서 막 도축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아니었는데 냄새가 안 났다고 보니까 어리는데. 네, 그러니까 어린애였던 것 같아. 진짜 램이고 그 램이 되게 어린 램이었던 것 같아.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하여간 한국 식생활권에서는 이렇게 양고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럴 법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경 문화권이었고 양보다는 다른 가축들을 선호했죠. 게다가 고려 초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왕부터가 난 채식할래. 채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웰빙한 사이였네요. 굉장히 웰빙한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고기를 못 잡았었냐면은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침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나라의 속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네. 그 이후로 육식 문화가 조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중국 문화 송사라는 중국 문헌에서 보면은 이 원나라 사신들이 오기 직전에 양을 마구 기르는 거야. 막 살찌우고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해요. 기르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야. 기르고 난 다음에 사신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요리로. 고기를 도축을 할 줄 몰라서 살아있는 애를 그냥 집에다 감싸서 그냥 던졌대요. 불에다가. 뭐 다른 돼지나 닭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조차도 지금 도축 문화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집에다가 싸서 그냥 이제 애를 싸서 던졌던 거야. 역시 한국이 제일 잔인해. 잔인해. 화형시켰어요. 던지면은 이제 막 다 타잖아요. 집이랑 같이 가족도 타고 이러는데 다 타게 되면은 이제 그 껍질을 벗겨서 요리를 맛있겠는데? 하니까 맛있진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사신들이 그거 보면서 저게 뭐야 하면서 그걸 적어놨대요. 기록에다가. 사신들이 있어서 얘네 야만적이. 네네 그렇게 적어놨대요. 심지어 대체 이렇게 왜 이렇게 죽이는 거지 하면서 의문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를 길러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내주는 응방도감이라고 있었거든요. 왜 고려매 유명하잖아요. 날라다니는 매. 네, 사냥시키는 걸로 일단 매 사냥이 그렇게 귀족적인 놀이였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들었어요. 그 저도. 매를 훈련시키는 응방도감이라고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그 응방도감에 몽골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몽골인들 중에서 몽골인들한테 부탁해서 도축을 했다고 고기를. 너네 죽일 줄 알잖아. 좀 해줘. 이렇게 거기 머물면서 도축을 담당했던 민족이 위구르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위구르인들이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다음에 고려시대 때 도축을 담당했어요. 다른 고기를 죽인다든지 뭐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다든지 하는 걸 담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장물아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도축을 담당해주고 그리고 떠나고 다른 지역 가서 또 해주고 다른 지역 가고 또 해주고 있는데 고려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조선시대가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때는 왜 육식 문화가 발달했냐면 고려는 불교 문화권이었잖아요. 네. 조선은 유교예요. 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걸 바쳐야 돼요. 제의를 해야 되니까. 조선 그 뿌리 자체도 유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의례를 강조해서 소, 돼지, 양 이런 애들의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의례로 제사를 지내는 걸로. 그렇다 보니 원래 도축을 담당하던 위구르인들이 이제 한 군데 머무르게 돼요. 이 위구르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백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축하는 애들 백정층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 네. 우리가 막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한민족 아니에요. 우리 많이 섞였어. 위구르인도 지금 백정층에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나라에 흡수되고 그리고 육식 문화, 육류 문화권에 대해서는 양고기 요리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긴 하지만 양고기 조리법을 다른 고기를 이용해서 요리하는 요리책이 따로 나와요. 원래 양고기 조리법인데 네. 그 고기가 양고기가 아니라 다른 고기를 바뀌게 된 거죠. 바뀌게 된 거. 들어올 때는 양고기 요리였는데 우리는 양을 안 먹으니까 양을 안 키우고 하니까 현지화된 거죠. 다른 요리책이 다른 고기를 쓴 요리책이 되고. 전통이 끊겼네요. 어떻게 네, 보면. 전통이 끊겼죠. 다른 양고기 뭐 있나요? 먹을 만한 거 좀 알려주세요. 다른 양고기. 네, 먹을 만한 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 먹을 만한 걸 하신다면은 양꼬치가 가장 유명하죠. 나라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건대 입구역이나 가리봉동 대림역 이런 지역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양꼬치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거기는 또 그리고 밤늦게까지 합니다. 아 예. 예. 술 마시러 많이 갔습니다. 건대 한 번도 안 가봤어. 건대 쪽에. 예. 거기는 크리스마스에도 하고. 아 진짜? 네. 중국식 양꼬치를 먹을 때 가장 잘 맞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맥주죠. 중국식 맥주. 칭따오, 영경. 그리고 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는 우즈벡, 러시아 이 계열 쪽 사람들이 많이 샷수 살고 있어요. 있겠네, 예, 그러면. 맛있겠다. 샤슬릭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음. 샤슬릭도 양꼬치라고 생각하면 조그만한 고기 조각을 이렇게 많이 끼워 놓은 거잖아요. 가느다란 네. 이쑤시개 같이 생긴 꼬치에 샤슬릭은 좀 더 굵어요 그것보다. 좀 큰 고기. 예, 큰 조금 고기. 큰 고기 덩어리를 아. 끼워 놓은. 더 내 스타일인데. 맛있어. 네, 맛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이 샤슬릭을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술. 보드카. 보드카죠. 아. 워카. 그 나라 술을 같이 먹어줘야 돼. 네, 그 나라 술 어떤 같이 음식이든. 먹어줘야 되죠. 워카 워카. 맛있지. 가시면은 거기서 서빙하시는 분도 러시아 뭐 우즈벡 그쪽 그런 분들인데 분이세요? 바로 옆에서도 같이 먹고 있고. 아, 다 좋아. 서빙하시면서 드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또 그리고 아까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슬람 문화권 요리를 양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태원이겠죠. 거기에 사원이 있으니까 네. 맞아.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무슬림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할발 인증 받은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우사단 길이라고 해요. 그 근처 가면은 한국식 요리를 할발 인증 받은 방식으로. 네, 그걸로 요리하는 곳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특이하네요. 특이하다, 네, 진짜. 그러니까 한국 요리가 먹고 싶은데 할발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진 곳도 있어요. 이슬람 사람도 여행 올 수도 있고. 네, 여행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산 사람도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그쵸. 돼지고기 들어간 거 못 먹고 뭐 다른 걸 소고기로. 먹어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한국 음식인데 할발 인증 받은 할발 인증 받은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를 파는 곳도 많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파인다이닝에서 양고기 파인다이닝은 뭐죠? 파인다이닝 팬시한 식당 좀 네. 약간 우리가 말하는 포크랑 나이프 나이프 많은 있는. 곳 네. 그런 곳에서 그런 걸 파인다이닝이라고 해요? 거예요? 네. 레스토랑 아니고? 레스토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렇긴 네, 하죠. 조금 하이엔 약간 급이 있는 곳을 말한다면 파인다이닝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가 포인트죠. 파인다이닝에서 이제 양고기 요리 많이 씁니다. 음. 거기서는 당연히 램을 많이 쓰겠죠. 어린애를. 네, 저희가 방송 때문에 가게 된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연남동에 L 식당이라고 여기는 프렌치 비스트로예요. 최근 또 모 방송국의 유명한 미식 모 프로그램이 연남동을 소개하면서 여기 나왔어요? 여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 안 방송을 아직 안 했는데 연남동을 촬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면 곤란한데 여기 나오면 안 물론 되는데. 나오면 좋죠. 그 식당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이 너무 그렇게 몰리니까 잘 모르는 곳인 건가요? 유명하진 않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막 사람들이 좋다. 저기 알아 이런 이럴 때 가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유명하기 거기가 전에. 되게 이색적이었던 게 그 주인도 다 프렌치죠. 네. 그리고 서빙하시는 분들 프렌치고 여기 한국에 사시는 프렌치들이 거기를 많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인정한 한국에 있는 프렌치 비스트로니까 맛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안에서 요리하시는 분도 프랑스인이고 그리고 사장님이랑 같이 하시는 분도 프랑스인 사장님이 계시고 한국인 사장님도 계세요. 두 분 계시는 두 거예요? 분 계세요. 일하시는 분들도 다 프랑스인. 아까 말하셨다시피 프렌치 비스트로인데 물론 다른 음식도 많이 팔지만 양고기 요리를 메인으로 삼고 그 외에 일반적인 한국 식당에서 보기 힘든 식재료를 요리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얘네들 식당의 메인이 양고기예요. 밀고 있는 주력 메뉴들이 정강이찜 요리 같은 경우는 양 정강이를 그대로 찜으로 삶아서 만들다 보니까 커요. 그 만화고기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거 만화고기예요. 그것도 내 스타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있는 거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하면은
그거 손으로 떼어져요. 먹는 게 아니고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아. 되긴 먹어봐요. 되지만 아니 어떤 게 우리에겐 전통 도구가 방식인가? 있으니까. 아, 예. 우리에겐 도구가 있으니까. 커다란 뼈가 이렇게 달려 있어도 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죠. 예, 맞아요. 음. 그 정말로 만화고기 같은 고기 먹고 싶은 분들 거기 가보세요. 진짜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양고기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스가 간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진해요. 맞아요. 진하고 부들부들하고 이가 약하신 분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L이라고요? 알파벳 L인가요? 왜냐하면은 그 정확한 상호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냥 L이라고 하신 네. 거예요? 아, L모 식당. 아. 상호를 말해도 되긴 되겠지만은 그게 아유, 저희가 광고 들어오면 하세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건 찜이잖아요. 찜 말고 다른 것은 양 어깨 로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덜 익힌. 아까 그 찜이 굉장히 많이 익혀서 부들부들한다면 이 로스트는 약간 속이 핑크빛이 나는 덜 익힌 요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좀 더 소스 맛이 연해요. 양고기를 살짝 덜 익혀서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근데 왜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었는데 양고기는 왜 소고기는 그냥 소금이랑 후추에 보통 구워 먹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간단하지만 최고라고 치잖아요. 네. 양고기는 그렇게 먹으면 누린내 별론가요? 때문이죠. 가장 아. 심한 게. 그냥 포인트가 누린내 때문이에요. 아 스테이크는 그러면 없나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도 소스 하는 경우도 또 소스에서? 유럽 네. 음식에선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 스테이크도 우리가 먹는 소는 굉장히 먹기 위해서 길러진 소잖아요. 네. 그렇죠. 양고기도 먹기 위해서 길러진 애들이긴 한데 소보다 좀 더 기본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화학적 물질 때문에 누린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스테이크처럼 간단하게 요리해 먹기 뭐 그럴 수도 그렇게 먹어요. 실제로 파인 다이닝에서는 엄선한 네. 그런 그 애들 단어 나올 때마다 좋네요. 두근거리세요. 두근거려. 엄선한 그 고기를 쓰는 곳에서는 그렇게 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스도 적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걸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는 거는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여쭤본 거예요. 혹시 네. 그런 요리가 있나 해서. 이 식당에서 또 보면 재료들 다른 걸 많이 쓰거든요. 꽁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아니면 달팽이. 저희가 그 양 말고도 다른 걸 또 먹었었는데 토끼 요리 어떠셨어요? 좀 맛있었어요. 토끼 요리. 토끼 요리 한 번도 못 맛있었어요. 가보셨거든요. 슬픕니다. 그때 좀 뼈가 약간 많아서 네.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칼질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잖아요. 사실 네. 저희가 그래서 약간 칼질이 어려웠던 것 빼고는 의외로 괜찮았어요. 약간 닭고기랑 비슷한 맛이 네, 났었는데 맞아요. 그거 혹시 좀 새로워서 이색적이었던 게 재밌었고 고기도 맛있었어요. 머스타드 베이스의 소스였죠. 맛있었어요. 진짜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거랑 같이 먹었던 것이 소고기 볼살. 맞아. 볼살이 두 부드러웠어.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싸요. 세 개가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세 개 나오면은 그건 뭐지? 더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나온다든지. 네.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 볼살도 그렇고 고기 볼살 뭔가 이렇게 메뉴판을 봤을 때 볼살이란 게 있잖아요.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면 그걸 꼭 드셔보세요. 볼살. 네, 어느 고기든지. 어느 고기든지. 네. 부드럽기도 했지만 약간 적당히 쫄깃하면서도 질깃질깃한 게 아니라 이렇게 씹히는 맛이 딱 좋다 이 생각이 네. 들면서 맛있었어요. 적당한 근육. 좀 맛있었어요 진짜. 볼살이 진짜. 그때 같이 나온 메시드 포테이토도 아주 부드러웠어요. 훌륭했죠. 훌륭했어요. 들어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네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런 요리가 나오는 것 치고는 다른 곳에서 막 2만 원 넘고 막 3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2만 원 이하니까. 괜찮네요. 네. 네,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다 양이 많아요. 양 양 많고 맛도 괜찮아요. 한국 현지화가 됐네. 현지화가 됐는데 맛은 이제 여전히 그쪽. 드시고 난 다음에도 디저트류가 특이하게 너무 맛있었어요. 예. 갈레트가 있는 걸 보고 저는 예. 갈레트가 프랑스에서는 생일날 먹는 파이라고 파이.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도. 그거 약간 엄마 손 파이처럼 이렇게 얇은 거 싼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기 요리가 많은데 따뜻할 때 여러 명이서 함께 나눠 먹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고기는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지방이 식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고 맛이 떨어져요. 여러 명이 가셔서 이런 이야기 썰 풀면서 아이고 몽골에서 이런 걸 먹었다더라 하시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용하고
이런데 여러 명 가면 좋은 게 여러 가지 메뉴 시켜서 그니까요. 먹어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은 우리가 것 하면 너무 같아요. 아쉬워. 맞아. 맞아요. 이것도 먹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좋았던 게 인테리어도 적당히 깔끔했었고 테이블 간 자리도 적당히 있어서 얘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세 분이서 같이 가신 건가요? 저만 네. 빼고? 안타깝게도 그랬었죠. 회식이었어요. 회식을 저를 빼고 했단 말입니까? 예, 일단 그럼 이 정도로 하겠고요. 오늘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아직은 많이 낯설었던 양고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 주말 메뉴로 양고기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양국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맥주. 네, 다음번에는 맥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최근 메일 유업에서 일본 어느 맥주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비스 맥주인데요. 에비스 맥주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에 맞게 맥주, 특히나 일본 맥주에 대해서 한번 특정 지어서 맛있겠다.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좋다. 저 국가 쪼개는 게 좋네요. 그 전 국가 하려면 맥주 너무 많네. 맥주가 너무 많아 네. 진짜. 근데 음식 한 번 하고 한 주는 또 술 종류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마리아주가 맞아야지. 네. 예, 여기까지 번고래님의 맛집 아는 척하기였습니다. 다음 코너 오후님의 평론가 기분 내기를 기대해 주세요.